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NCIS 같은 드라마가 좋은 이유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국가가 어떤 군인을 대하는 자세 있잖아요. 너무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군발이, 그죠? 군인을 그렇게 대하면 국방력 당연히 약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심정적으로 어떤 우리가 군인을 대해주는 게 달라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런 NCIS를 보다 보면 물론 액션물도 중요하지만도 그런 국가가 군인을 대하는 자세도 다르지만 그리고 만약에 자기 아들이 전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국민의 자세, 그 의연한 자세들도 너무 쟤들이 왜 선진국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주변 설명해도 왜 여러분 대학생이잖아요. 그 의연한 자세들이 당연히 슬프죠. 그렇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어떤 자세를 보면 진짜 뭐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은 선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란 거죠. 뭐 어쨌든 뭐 애국심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국민의 자세는 단순히 조금 잘 산다 하고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고 어쨌든 제수의 목표는 그냥 고정관념을 깨자 이런 개념. 고정관념 그렇게 얘기한 나조차도 또 다른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의사를 표현해도 돼요. 대놓고 말하기 불편하면 문자를 줘도 돼요. 무슨 뜻이 아니겠죠? 교수님 이런 거 불편합니다 하면 저는 뭐다? 그걸 여러분 질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또 그 부분에 설명할 게 있으면 설명하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분에 대한 선물 하나는 뭐냐면 저는 28년 동안 레포트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대한민국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저는 28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목을 보호하려는 노력했는데 지난 정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나무 다 잘라가지고 거기다 뭐 했어요? 중국산 태양광 전부 다 갖다 발라놨잖아요. 중요한 건 저는 그때 굉장히 지금은 좀 마음 편안해졌는데 그때 당시엔 좀 열부를 좀 토했던 게 있어요. 왜? 태양광은 우리가 폐기하려고 했던 원자력 발전소의 열 효율이라 하죠. 효율이 만분지 1도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특히 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돌아가잖아요. 실제로 전기가 필요할 때 언제요? 밤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건 그 효율도 떨어지는 거를 감정적으로 누군가 그래도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그렇게 결정 아니죠. 영화 보고 결정할 리는 없죠. 그 안에 다른 요소들이 있겠죠. 제가 자꾸 업문영 하는 거는 물론 지금 제 강의조차도 제가 촬영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쓸지 모르잖아요. 나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깐족거리면서. 저도 약간 별명이 약간 깐족거린다는 별명이 있어요. 어른들 사이에서. 여러분보다는 어른이겠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조금 연배가 낮은 사람일 때 있잖아요. 어떤 모임에서.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어떤 소리 들었냐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얍실하다 이런 말 들었어요. 깐족거린다. 왜? 말대답을 하니까. 나는 말대답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상대 입장에서 또 말대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논리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게 너한테 깐족거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이게 부당하다 싶으면 내한테 질문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나를 설득시키라고요. 화를 내지 말고. 나도 여러분들 화를 낼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제도 뉴스에 지금 산불이 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불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저도 이번 학기에서 어떤 단순한 정보만 여러분한테 준다면 여러분 그냥 구글 검색만 하면 되잖아요. 어떤 정보만 알고 싶으면 그건 지금 AI만 쳐봐도 지금 그걸 GPT라고 그러나? 그것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수업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고 물론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수정해도 됩니다. 생각에 대해서는. 내 생각을 듣고 여러분이 공감을 하고 안 하면 또 다른 문제예요. 내 생각과 어떤 논리를 한번 들어본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저께 지금 산불이 많이 나고 있다 동해안 쪽에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는 산불 난데 하는 건 정보잖아요. 그냥 단순한. 자 여기서 내가 갑자기 생각난다. 정보라고는 단어를 썼죠. 정보. 정보는 정확한 사실이에요. 첩보는 뭘까? 우리 첩보원이라는 말 많이 쓰죠. 첩보원이 갖고 온 건 뭐예요? 정확한 건 아니죠. 다시 그 첩보를 가지고 이게 정보가 되게끔 다시 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일지 아닌지. 그래서 이중 스파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첩보가 도로 또 역으로 이중으로 스파이로 해서 잘못된 정보를 넘겨주는 게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첩보는 정확한 사실은 아니에요.
요런 내용이 있다. 갖고 와서 이게 최대한 진짜 정보가 될지를 다시 가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산불이 난 현상 그 자체는 뭐예요? 사실이죠. 여러분들 그냥 검색하면 나오죠. 근데 왜 산불이 자꾸 나는 걸까? 예를 들어서 같이 고민해보자. 아니, 고민해서 우리가 해결책을 내자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산불 하나를 예를 드는 거예요. 내 수업도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산불조차도 가지고도 여러분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불이란 것도 약간 우리 사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어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질문 다시 드립니다. 자, 요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국립공원에 산불이 많이 번졌다는 혹시 뉴스 많이 보신 적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은 별 관심 없으니까 내가 빨리빨리 답할게요. 빨리빨리 답하고 빨리 맞춰야 여러분들도 행복해 하니까. 그리고 저 참고로 저는 오늘 저녁 8시에 또 수업이 있어요. 야간 수업이. 여행사 경영론. 예. 뭐 폐강될 수도 있어요. 뭐 인원수가 좀 적어가지고 어찌 될지 모르죠. 어쨌든 8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나 시간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은 좀 빨리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니까 제가 할 말만 다 끝나면 수업은 마쳐집니다. 마쳐지는데 자 다시 내가 산불 얘기를 하고 나서 금방 뭐라고 다시 질문 들어갔습니까? 국립공원은 산불 많이 번졌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제로 국립공원의 제일 핵심이 뭡니까? 일종의 보존이잖아요. 사람의 손이 많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결국 뭐다? 이 산림이란 거는 스스로 자연 소진되도록 불이 꺼질 수 있도록 알아서 자연 스스로가 그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스스로 꺼질 수 있는 여력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개입한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로 했어야 하는데 이게 이념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약간 노래 한 소절을 불러봐도 될까요? 뭐 이러나 저러나 여러분들이 또 반대할 입장은 아니다. 첫날부터 그죠?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이런 노래 들어본 적 기억나세요?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 아, 네 촬영하고 있었네. 이건 유튜브 쓰면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 노래 뭐예요? 약간 인연적인 노래죠. 그 소라 소라 푸르른 소라의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소나무잖아요. 소나무의 장점이 뭐예요? 바람이 잘 통한다. 소나무의 단점이 뭐예요? 바람이 잘 통한다. 똑같은 거예요. 바람이 잘 통하면 뭐다? 산소가 공급되고 있죠. 산소가 공급되면 불 났을 때 여러분 그래도 영화도 좀 보고 이래 살아오면서 느낌이 오잖아요. 불이 활활 탑니까? 빨리 꺼집니까? 어떤 공간에 산소만 없어도 불은 꺼집니다. 바람이 잘 통한다는 산소가 공급되고 있다는 거죠. 산소가 공급되고 있다면 불이 더 잘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지난 어떤 그런 정권에서 어떻게 했냐면 사회적 기업들한테 뭔가 민족성을 고취시킬 수 있는 나무를 심어라, 관리해라. 그래서 어디 전국에다 소나무를 더 때려 박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불 나고 나서 드론 띄우잖아요. 요즘 드론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드론 띄워서 쫙 방화된 지역 쫙 한번 촬영해 보면 뭐다? 소나무 지역만 전부 다 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활엽수는 잎이 넓은 나무들이잖아요.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던 나무들. 그 지역을 보면 그 지점에서 불들이 꺼져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바로 넘어갈게요. 산불 가지고 하루 종일 수업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여러분한테 내가 산불 하나만 던졌잖아요. 산불 하나도 이유가 있고 왜 그렇게 진행되냐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수업의 목표는 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정해진 과목에 수업을 하겠지만 그냥 일괄적으로 쭉 책만 읽을 것 같으면 여러분 수업 말라 들어요. 물론 형식도 중요해서 듣고 있고 여러분 하기가 필요해서 듣고는 있지만 자, 그래서 나는 어쨌든 나한테 주어진 과목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한번 사회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생각해 보지?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한 번씩 유튜브에도 막 뜨던데 저출산율 그 정도는 뭐 여러분들 아무리 관심 없어도 보죠. 요즘에 사람 애들 안 낳는다고.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저출산에 관련된 나라에서 돈을 때려박았거든요. 얼마 때려박았는지 혹시 아세요?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아무 액수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지난 10년을 얘기해도 되고 지난 한 5년을 얘기해도 돼요. 한 6년. 얼마 정도 넣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대충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이게 쌍방향 수업이잖아. 내가 질문해서 막 뺨 때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질문이 두려웠어요. 선생님의. 나는 요즘 고등학교 모릅니다. 중학교를. 우리 때는 진짜
딱 이렇게 턱 받치고 그냥 뺨 때리는 게 일과였어요. 우리 맞는 게 익숙했었어요. 이게 사실 질문이 좀 두려워요. 우리 한국 학생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정답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 한국어에만 정답이란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답이 뭐예요? 그냥 answer. 답이 정답이 아니고 답만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답만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외국어도 잘 못하느냐? 착하게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제 질문은 제가 알고 질문하는 거잖아.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 내가 뭐 질문했는데 여러분이 답 맞추잖아요. 나도 식은땀이 흘러요. 이건 난 준비한 건데 여러분이 답을 맞추면 입장 곤란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지금 던지는 질문도 아니죠. 그냥 한번 쌍방향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냥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자한 것 같아요. 그냥. 왜 내가 그냥 금액을 얘기 안 한 줄 알아요? 시험만 때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한 번쯤 기억이 나요, 나중에. 그냥 내가 금액 탁 얘기해버리면 여러분 그냥 관심도 없어요. 근데 금방 질문 던지게 돼. 관심 없는 분야라도 한 번쯤 생각하고 얼마일까 하는 거 여러분이 처음으로 두뇌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한 얼마 정도 투입했을 것 같아요. 난 앞에 학생들은 잘 안 시켜요. 앞에 앉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 죽겠는데 한국 역시 이렇게 지적을 해야 되나? 누구라도 그냥 스무스라도 얘기해 주세요. 액수를. 한 얼마 정도 저출 사용률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지난 6년 동안 250조 들어갔습니다. 저출산에 관련된 대책을 세운다고 넣은 예산이 225조도 아니고 2조 5천억도 아니고 250억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런 대책이 들어간 그 비용들이 대충 어떻게 쓰이는 줄 알아요? 약간 시민단체 같은 민간단체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 하나만 얘기할까요? 경단녀 대책. 경단녀가 뭐예요? 전부 다 외국인 학생이가. 경단녀라고 안 들어봤, 나 화내는 거 아니다. 경력 단절녀. 이제 애를 가졌기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여자들한테 뭘 해준다고 해서 뭘 했냐면 언니도 정비를 할 수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 그 말이 언니도 정비를 할 수 있는 정비공 프로그램 같은 거 이제 막 학원 다니라고 돈 대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주 미숙한 여성이 자동차 정비하는데 여러분들 차 맡길 자신 있으세요? 지금 또 이걸 여성 비하 이러면 무섭다 진행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말은 돈을 똑바른 데 써야 되는데 그냥 그러면서 그런 여성들한테 돈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육하면서 그 큰 뭉치의 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죠.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럼 250조를 단순하게 산수로 계산해보자. 수학 아닙니다. 나 수학 안 합니다. 250조를 자 여러분 세대 요 학년에서 저는 나이 얘기해야 돼. 나 70년생이에요. 70년생일 때 우리 대학 갈 때 수험생이 몇 명인 줄 알아요? 100만 명이었어요. 우리 때 너희들 왜 우하는데 우하 이러는데 너희들 24만 명일 때 대학 갔거든. 그래서 대학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학은 더 많아졌는데 솔직히 너희 대학 쇼핑에서 오는 학생들 많았잖아. 우리는 대학은 없는데 학생이 많으니까 정말 맨날 재수 삼수인 거예요. 근데 지금 24만 명이 했다 분명히. 지금 수험생이 24만 명이 우리보다 4분의 1도 안 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좋다. 24만 명조차도 지금 줄어든다는 거잖아. 지금 출생아들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250조 썼다며 한 6년 동안. 만약에 애 놓으면 얼마를 주면 250조 맞출 수 있는 줄 알아요? 25만 명이라 치자. 1억 주면 250조다. 애 놓는 가정에다 1억씩 주잖아요. 그럼 250조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럼 직접 돈을 주거든가. 애 난 집에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예산을 파먹었다고. 끼리끼리. 진짜 분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르는 거죠. 종이 꺼내가 계산해봐라. 이게 시험 문제 낼까? 25만 명에게 1억을 주면 얼마가 나오는지 250조. 알아서 계산해봐라. 250조가 맞을 거야. 그냥 돈 줘도 250조자. 교수님 5년 동안에 그럼 5를 나눠라며. 그럼 2천만 원 아이가? 매달 거의 200만 원 주는 거 아니야. 매달 애 키운다고 200만 원만 줘도 될 뻔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저출산율이라는 거는 뉴스는 본 적이 있는데 니들도 안 보고 싶어도 뭐 뜨잖아. 구글에서 알고리즘 상에서 관심 없었잖아요.
근데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들어보니까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나오는 거잖아. 이걸 왜 경단료 같은, 내 말은 거기만 지원한 게 아니고 쓸데없는 거에 돈 빼먹는 거에 다 썼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까 분노가 되더라고. 아니까 열받아 죽는 줄 알았어요. 누가 다 처먹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 어쨌든 뭐 그런 얘기도 하면서 제가 잠시만요. 저는 오늘도 수업하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그냥 막 물론 지금 얘기 도중에는 제 생각 집어넣은 얘기도 있습니다. 뭐 경단련 얘기는 그래도 저는 항상 어떻게 수업 진행할 건지 수업 내용이 아니고 순서 같은 건 다 정해져 와요. 저는 항상 뭐 20몇 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해서 오지 그냥 얘기하진 않는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여러분 항상 많이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 100권의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100권의 책을 읽은 사람의 수업을 들어라. 아니면 강의를 들어라. 아니면 꼭 이 학교 와서가 아니더라도. 그럼 요약본을 들을 수 있잖아요. 니들이 그냥 내가 금방 얘기했던 그 경단료도 뉴스로 보면 일단 눈에 안 들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나한테 얘기 들으면 한 번쯤 그 부분이 생각이 트이는 그 첫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얘기에. 그래서 배우는 사람, 아니 꼭 이 오프라인 아니도 온라인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넓혀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그래도 우리 관광 가잖아. 바디랭귀지란 말 많이 들어봤죠? 바디랭귀지가 뭐예요? 손짓, 발짓? 바디랭귀지는 제일 중요한 건 몸짓을 하든 뭘 했는데 랭귀지, 언어로 소통했다는 거잖아요. 단순한 손짓, 발짓이다 하면 조금 한계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바디랭귀지에도 하나 정도의 한 단어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막 어느 나라 갈 때 뭐 10개의 단어를 알아라, 10문장을 알아라. 이게 중요한데 그것조차도 사실 힘들어요. 내가 오늘 5개국을 투어한다 이러면 벌써 50문장이잖아요. 벌써 그랬는데 서울대 갔어요. 사실 딱 하나만 알아야 된다면 여러분한테 질문. 여러분이 어떤 나라를 가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 한 단어 정도 알면 제일 유용한 단어. 요것도 정답이 있나 없나? 정답은 없죠. 내가 생각한 제일 유용했던 단어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얘기했던 게 정답은 아닙니다. 내 수업에 큰 정답은 없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과 인연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 마주친 것뿐이에요. 마주대한 거라고요. 우리 인연이에요. 경우에 따라 악연이 될 만한 요소는 별로 없다. 그죠? 내가 뭐 누구를 폭행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냥 인연이 된 거죠. 그래서 내한테 수업을 듣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바디랭귀지 중에 나는 물론 언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손짓 발짓을 하는데 그래서 단어 그릴 수는 없잖아. 한 단어 정도 그 나라 말을 알아야 된다면 우리나라 말로 어떤 단어가 제일 유용했을까? 여러분들 말 속에서 내가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답하는 거에서. 나는 요게 제일 유용했을 뿐이지만 나는 오늘 너희들한테 배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얘기할게요. 근데 뭐 어떤 학생은 재밌게 한다고 러브 이런데 누가 뺨한테 주 때리는 것도 러브 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볼 때는 제일 유용했던 이거. 영어로 하면 this. 뭐 중문은 쓰. 똑같은 말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저보다 메뉴판보다 음식조가 넣어. 그럼 하기보다는 이거가 만약에 흑인인데 부산역 앞에 옛날에 텍사스촌이랬대. 요즘 중국인 거리라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떤 흑인 병사가 와가지고 초코파이 같은 거 많이 사가잖아. 근데 와서 아이씨 이런 거 했다. 뭐 아이씨 불러 아이씨를 하네 하는데 이 초코파이는 얼마예요 하는 것보다도 이거요 이러면 더 깜짝 놀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한국말로 그 흑인이 와서 문장 맞춰서 한국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한국말로 아이씨 이거요 이러면 정말 고수다. 그죠? 덤탱이 씌울 수가 없잖아요. 씌우는 건데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바디랭귀지가 들어가죠. 약간 자연스러운 동작. 사실 이거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바디랭귀지는 단어 하나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메뉴 보다가 어차피 메뉴판 봐. 중국 가서 메뉴판 봐. 어차피 뭘 시켜도 이상한 거 나온다. 알겠죠? 그냥 손으로 이러면 되죠. 도시 멀리 있는 거는요. that이라 그 that 따라가 아니 띠 가서 this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것이란 용어가 나는 오히려 굉장히 많이 써먹었어요. 내가 아까도 금방 베트남 학생들한테 얘기했지만 제가 인솔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여행사 근무를 오래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20명부터 교수를 했는데
이렇게 방학 때면 여행사 선배들이 있잖아요. 여행사 선배들이 저한테 그냥 부탁을 많이 해요. 어떤 부탁? 방송국 행사 같은 거. 뭐 유럽이든 어디 갈 때 이러고 저거 왜? 제가 조금 자기들 볼 때는 좀 능글능글하게 능숙하게 한다고 생각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시키면 저는 뭐 가서 뭐 현지말 공부 미리 안 해요. 금방 말했던 그 정도. 실제 가면 그게 너무 유용하게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 같은 데 인솔 해본 적 있어요. 벌써 한 20년 넘은 30대 초반인데 어떻게 버스 타고 한 14시간, 지금은 모르겠어요. 연길이랑 백두산 가잖아요. 그럼 버스 안에서 언제부터 그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자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여러분 지나가서 전 한번 뭔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듣고싶은 뭔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난 한 번도 없어요. 한국에서는. 14시간 동안 백두산 가면요. 사람들이 김 교수 이래요. 아니 그때는 그래도 선생이니까 선생 대접을 해줘요. 손님들이. 김 교수 저 나무는 뭔데 이름이? 저 꽃은 이름 뭔데? 난 모르잖아. 그럴 때 딱 손님들마다 딱 눈치채는 게 딱 가다 보니까 이렇게 과일 행사 같은 게 있으면 딱 버스 세워요. 세워가지고 세워서 손님들 가르쳐줘요. 가서 한번 사보시라고. 가면서 가르쳐준 게 뭐다? 이거 쯔만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한 단어 더 가르쳐줘요. 웨이 아저씨 웨이란 말은 뭐다? 중국말로 그냥 여보세요 이 정도예요. 아저씨가 아니고 여보세요. 그럼 이런 거잖아요. 좀 가가지고 사실 웨이도 필요 없죠. 그냥 뭐 쭉 가가지고 과일 보고 이러면 되죠. 교수님 그래도 몇 개인지는 상인 5개도 막 이러면 될까요? 네가 3개 필요하면 뭔지 그때부터 쯔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봐드리기 되잖아. 개수도 그냥 네 행동을 다 맞추면 되잖아. 그런데 돈을 줬는데 거스름 돈 안 줄 때 웨이가 필요한 거야. 내가 봐도 분명히 김 교수한테 저거 12위안이면 되는데 왜 100위안을 받고 거스름 돈을 안 주지 할 때 그때 쓰는 거죠. 웨이! 이러면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나? 따뜻한 아름다움에서 웨이가 아니고 굉장히 강력하게 내 인상을 줄 때 지금 내가 하는 게 금방 이게 뭐다? 이게 바디랭귀지인 거예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평소에는 엄청 이런 말조차도 길게 얘기하는데 웃기는 게 내 수업을 20몇 년만 내가 지금 첫 촬영을 하고 있어요. 화면이 이상하게 나오네. 내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보니까 진짜 이상하게 보이네. 예. 나도 모르겠어. 촬영만 해놓는 거예요. 나도. 혹시 써먹을 일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참고로 저도 유튜브를 해요. 구독자는 2,000명. 수업을 이렇게 써보는 한번 촬영해놓고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는 유튜브 이름 안 가르쳐주고 너무 민망해서 못 가르쳐드리겠어요. 절대 안 가르쳐드릴 거예요. 근데 유튜브 시작한 지 한 2달 만에 구독자 2,000명 되더라고요. 얼마나 이상한 게 많았으면 바로 구독자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또 조금 깜짝 놀랄 걸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한번 찍어놔 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뭐 편집해서 쓰든지 안 쓰든지 그건 안 쓸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어차피 여러분 얼굴 안 나오니까 상관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수업 중에 내가 경제 얘기하면 경제하는 순간 벌써부터 뭔가 모르게 지금 머리에 짜게지는데 돈 얘기하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근데 돈이 경제예요. 경제라는 건 돈 얘기예요. 경제는 돈 얘기예요. 무조건. 자, 지금부터 설명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자 투자란 말과 투기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아니 살면서 투기한다, 투자한다 말 정도 듣잖아요. 왜 벌써 분위기들이 수강정정하는 분위기로 다 돌아선 거예요? 혹시 편할 건데 내서 해도 상관없어요. 나 인원수 어쩌고 얻어 돈 주는 건 똑같고 만하면 시험지 매길 때 불편하니까 그럼 알아서들 하시면 되는 건데 투자란 말이 있고 투기란 말이 있다. 그 차이점 다 그럼 질문. 지금 설명하려 하니까 설명하기 좀 그렇죠. 사실은 나도 내가 지금 답을 알고 갖고 온 거라서 그렇지 막상 설명하려면 우리 한국 사람들 설명이 확실히 약해요. 여러분들 외국인 오프라 윈프리 쇼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 진짜 미국인 청소부들도 말 진짜 잘한다는 생각 안 들어요. 우리나라는 변호사도 말을 잘 못해요. 머리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말에 논리력이 없어요. 논리력이 없는 이유도 이런 거 다 설명해 드릴게요. 어찌 보면 이번 학기 동안에 영어 수업도 할 수 있대. 1시간 정도. 아무도 기대 안 하네. 자, 질문 다시 던지면 나는 그래서 사례, 케이스 스타디를 많이 던져드릴 거예요. 자, 지금 질문 들어갑니다. 이게 투기인지 투자인지 정도는 해줄 수 있죠? OX 정도 해줄 수 있죠? 나 지금 조금씩 기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고개 끄덕임을 느끼면서 이제 조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봐요.
아까는 뭐냐, 니 어떻게 하는 보자 이런 약간 분위기들이 이런 약간 평가받는 분위기인데 약간씩 좀 마음을 여는 게 좀 느껴져요. 이 용어도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자, 여러분이 복권을 100만원치 샀어요. 복권을 100만원치 샀어요. 아, 로또를 100만원치 샀어요. 이건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투자? 난 누가 지금 투자를 했고 누가 투기를 했는지 지금 다 들었다. 내가 지금 이런 걸 하던 내 원래 꿈이 국정원이었거든요. 국정원 1차에서 걸렸어요. 옛날에 어릴 때. 면접에서 떨어져서 이유는 뭐라 한 줄 알아요? 면접자가 니는 비밀이 많이 셀 것 같다 그래요. 아, 진짜로. 나 그 부산일보 기자시험도 2차 면접 명단 떨어졌어요. 막 이렇게 과잉 이제 아드레날린이 막 돌아와가지고 뭔가 침착하지 못한 그런 게 좀 보였는가 봐요. 막 아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하고 싶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자, 금방 제가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렸어요. 투자다, 투기다. 복권을 100만원치 산 거로는 투기다, 투자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왜 투기를 했을까? 투기라고 얘기하는 건 약간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죠. 이거는 뭔가 약간 그런 거는 좀 좋지 않잖아 이러면 투기라고 자꾸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동산은 투자예요, 투기요? 이제 그때 헷갈리죠. 부동산은 나쁜 걸까, 좋은 걸까? 헷갈리죠.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구분하지는 않아요. 투자와 투기가. 뭐다? 네가 가진 여력, 네가 만약에 딱 그냥 풀빵 만드는 리아카 100만원짜리 하나를 들고 있는데 네가 대출을 리아카를 보증 삼아 가지고 100만원짜리 로또를 산 건 그건 투기예요. 100만원 했는데 한 개도 안 걸릴 확률이 있죠. 그럼 니는 전 재산을 다 날리는 거잖아요. 10억이 있는데 네가 100만원치를 로또를 샀다. 그건 뭐다? 이 그 10만원 없다고 해서 네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안 미치죠. 그건 투자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감 잡았어요? 어떤 걸 투자한, 어떤 것에 돈을 투입하냐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네 여력. 그걸 이를 굳이 우리가 뭐 어떤 정의를 내다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원금 투입의 손실이 너에게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 투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전 세계인이 다 좋아하는 게 뭐예요? 케이스 스타디, 예를 들어주는 거죠. 예를 드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뭘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군가가 숨 살면서 희한하다. 투자가 뭐고 투기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얘는 생각이 나거든 가끔. 예시 든 거는. 지금 나는 오늘 지금 많은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날이니까 오늘은 첫날이니까 수업 시험과 관련된 수업은 안 하고 있지만 내 수업의 보통적인 부류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뭐 자기 스스로 자만하면 안 되지만 제 수업은 그렇게 썩 재미없지는 않을 것이다. 재밌다고 확신할 수 수업이니까. 교육 콘서트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최고 좋아하는 걸 레포트는 내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나라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컷 보호하는 것은 전정권에서 남을 다 베어버림으로써 나의 노력을 무가치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뭐 여러분 위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 7, 8과목 듣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케이스가 리포트 내주고 리포트 발표하는 수업으로 끝내는 우리 하버드 대학은 아니거든요. 나는 아직은 대한민국은 주입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뭘 알아야 창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창의력이 나와요? 뭘 알아야 지금은 아직은 지식을 주입해줘야 될 타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또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말하는 척은 좀 잘난 척인 것 같기도 해서 사과드릴게. 예. 자, 이거 한번 바로 넘어가 볼까요? 내가 굳이 또 이걸 읽어야 되나? 그리고 내 영어 발음은 약간 독일식입니다. 아이네 걸라이네 나투 뮤직 이런 거냐. 그때 딱 모르긴 좀 약간 좀 투박합니다. 사면 전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발음이 정확해도 이상하잖아. 아까 그랬잖아. 아니 흑인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진짜 흑인이나 아니면 백인이 와가지고 지금 245 어떻게 사야 됩니까? 이런 물으면 당혹스럽지 않나? 뭘 먹은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나? 안 그래요? 내 말은 어쨌든 의미만 통하면 되는데 자 그냥 굳이 내가 읽어볼게요. 자 2문장 적었지? 2문장 적었죠? 영어 수업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하고 다 하는 게 있겠지. 내가 다 장치를 해놨겠지. There is no I in team이 있고 There is no I in all 또는 the team이 있어요.
해석의 차이는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해 주세요. 위에 거 설명해 보세요. 빨리 해석해 주세요. 누구라도. 그러면 입 다물고 뭐 자기 아닌 척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래. 오늘 1시간 조금 넘으면 안 되겠네. 어차피 8시 수업이라서. 약간 재밌지 않나? 이거 마치고 할 일 별로 없잖아. 조금 재밌지 않아요? 너 같은 사람 만나기 힘들대. 이 시간을 즐겨라. 위의 문장은 사실은 바보 같은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 아니고 바보 같은 문장이에요. There is no I in team이란 말은 내가 오늘 관사를 간단히 설명, 다음에 정확하게 해줄 건데, 그리고 관사 수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등등등 처음부터 복선 다 깔아놨다. T와 E와 A와 M의 I는 없다는 말이죠. 단어가, 철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뭐고? There is no I in a team이나 the team이면 뭐다? 나는 그 팀에 내가 없다. 그 팀에 난 소속되지 않았다. 뭔가 이런 거 여러 가지 느낌이 있죠. 근데 이건 뭐고? 이 철자 속에 T와 E와 A와 M이라는 철자 속에 I가 없다는 말이 되니까 완전 바보 같은 문장이 된 걸 해요. 별 쓸데없는 문장이 됐다고. 자, 여기서 김성 교수 말하고자 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뭐 하버드 대학에 어디 뭐 조금 공부 잘하는 애들 뭐 예를 들어서 응시하잖아요. 뭐 SAT도 있고 뭐 그런데 중요한 건 에세이, 수필을 많이 적어서 보내요. 한국인 애들 같으면. 그런데 한국인 애들이 제일 신경 안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관사예요. 관사. 관사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문장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만약에 I in a team이 됐다는 것과 the 팀이 된 것도 완전히 달라요. a 팀이 뭐다? 내가 모르는 팀. 지금 말하는 내가 어떤 팀인지는 몰라요. 또 하나의 팀에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완벽한 문장이 되는 the 팀이 돼야 돼요. the라는 정관사는 뭐다? 관사는, 정관사 이런 말 하는 게 관사는 뭐다? 말하는 나도 알고 니도 알고 있는 그 팀. the의 의미는 뭐다? 그냥 the가 아니고 한국말로 해석하면 니도 알고 나도 안다는 말이에요. 어는 뭐다?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팀이 그냥 팀에 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진짜 내가 볼 때 제일 정확한 문장은 the 팀이 들어가야 돼요. 팀도 말은 됩니다. 근데 이건 아예 바보 같은 문장, 틀렸다가 아니고 바보 같은 문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하고는 이게 아까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미국의 청소부들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왜? 우리나라만은 대충 말할 때 알았다 이러잖아요. 큰 장점이긴 하죠. 대충 말해도 알아들으니까. 그죠? 근데 영어는 나름대로 정확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됐습니까? 이걸 재밌냐 묻는 것 자체가 약간 실례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강요하는 것 같은데 그냥 힘들진 않죠 수업이. 아니 약간 다 알고 있으면 사과드릴게요. 다 알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을까? 사과드릴게요.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진짜 우리를 무시하시네 하는 문장이 나왔다. 그죠? 이거는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반항하는 거죠. I loved you. I'm loving you. I love you. 그죠? 그죠? 발음, 내가 발음이 다 보인다. 세상에서 아무도 진짜 초등학생도 알 것 같은 문장을 적어놨다. 뜻은 같아요, 틀려요? 나 해석은 해도 그러면 I loved you는 뭔데?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중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해석은 끝났죠?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랑하던 여자 앞에서 내가 지금 그 여자 앞에서 I loved you라고 과거형을 쓰는 건 뺨을 팍 맞습니다. 뭐고? 난 너를 사랑했다. 갈로 열고. 그러나 지금은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죠. 시제란 말 들어봤죠? 시제. 니들은 그냥 영어를 포기하는 건 시제다. 시제. 시제는 그냥 한자식 표어다. 우리가 일본에서 영어를 들어왔잖아. 일본식 표기지. 명사. 명사라 하잖아. 명사는 뭔데? 한국말로 이름이잖아. 내 이름은 김수성. 내 이름은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이걸 명사라 하니까 힘들어진 거죠. 시제는 뭐다? 시제는 뭐 어떻게 한국말로 해석하고 언제 일어난 일이고 이거예요. 언제 일어난 일이고.
아씨 화면 진짜 이상하게 나오네. 머리 진짜 내 일이 생겼나? 언제 일어난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냥 이거 뭐야? 과거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로 끝내니까 느낌이 안 온단 말이야. 난 너를 사랑했었다. 근데 지금 내 감정을 넣은 거야. 그러나 지금 알 확률이 높으니까 이 과거형을 썼다 이 말이야. I'm loving you. 임마 이거 이 얍실한 놈인데 I'm loving you. 나 지금 니를 사랑하고 있어. 그죠? 이 2시간 뒤에 어찌 될지 모르죠. 2시간 뒤에 내가 그때로 살아야지 2시간 뒤에 이거죠. 이 현재 시제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문장에 현재 시제 별로 없는 거예요. 현재 시제는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니를 사랑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법적으로 걸립니다. 이 말 잘못 쓰면 영원히 노예가 되는 겁니다. The earth is round. 지구는 둥글다. The earth, 지구죠. is가 뭐고 현재 시제제. 아, 내년에는 네모되나? 지구는 언제나 round, 둥글잖아. 현재 시제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어떤 문장 같은 거 쓸 때 현재 완료형 이런 게 있어. 과거부터 딱 지금까지는 그렇다. 지금 내가 시제하려고, 영어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여러분들이 띄엄띄엄 그럼 내가 더 쉽게 설명할게.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좀 좋아해요. 1부터 5 같이 본 것 같은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보고 또 봐도 새로운 장면이 나와요. 신기하지? 난 다 봐서 장면 다 기억한다 생겼는데 자꾸 반복해서 보면 몰랐던 장면 또 나오지? 저런 장면도 있었나? 그리고 대충 본 것과 집중해서 본 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워낙 똑똑하다 생각하면 대충 씩 보면서 뭐 식기처럼 그죠? 다 알고 있어 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대할 때 대충 보고 자기가 정보를 그게 맞다고 착각을 해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도 약간 그런 조금 대충스러운 느낌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말한 거는 좋다 그럼 또 따라 해보자. 나는 항상 최근에 생긴 일로 수업을 많이 합니다. 자,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미국진 그 작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군과 한국군이 해가지고 북한에 대항하기 위한 비질런트. 잠시만 내가 비질런트 이게 혹시 단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돌발적으로 한 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이거 눈빛이 틀리면 안 되지. 이런 눈빛이다. 내가 뭐랬노? 항상 틀릴 수 있는 여지를 달랬지. 정답은 없다고. 비질런트란 게 약간 상대를 경계하고 준비하는 약간 이런 어감의 어떤 영어 단어예요. 스톰은 약자예요. 뭐 이렇게 스톰은 전략적 스트래티지 니도 다른 거 하지만 단어처럼 틀릴 수 있다. 스트래티지 오퍼레이셔널 운영하다. 약간 이거 나하고 약간 함께하는 느낌 들다. 틀리지 마세요.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나? 레디 고 하잖아. 레디 고 할 때 레드니스 모먼트 순간이지. 모먼트 하면 그럼 모멘텀. 그리고 엔드가 들어가요. 전략적인 운영 준비 어떤 순간들을 하는 비질런트, 경계하는 작전이다. 비질런트. 자, 이걸 얘기하려면 이건 아니고 이건 내가 약간 시간 좀 넓혀보려고 잘난 척하려고 한 거다. 근데 내 단어는 틀릴 수도 있다. 이해도 서로 도와가면서 하자. 알겠죠? 근데 내가 이런 게 있어. 아예 아닌 건 빼고 해야 되는데 약간 그냥 확 나가는 게 있어. 왜 내 면접에서 떨어지는지 이유 알겠지? 그걸 안 했으면 걸렸을 건데 더 나가서 항상 떨어져요. 그쪽에는 보고 있는데 자 최근에 나온 뉴스라서 했다. 자 이거 들어봤나? 자 읽어봐봐. 이 정도 좀 읽어주면서 하자. 아니 뉴스에서 하면 B1B 랜스라고 해서
죽음의 백조, 폭격기, 미국에서 이거 뭐하고 사는데? 아, 나 남학생들 많아서 일부러 꺼냈다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 군사적인 얘기하면 좀 좋아할 줄 알고. 군대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라. 실망스럽다. 자, 내가 다 할 얘기가 있어서 꺼낸 것 같아요. 지금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했으니까 한번 꺼내보는 거야. AC130 혹시 들어봤나? 아, 욕할래는 거 아니다. 혹시 백악관 최후의 날이라는 미국 영화 본 적 있나? 백악관을 그렇게 우리 북한군이 와가지고 그 미국 대통령을 막 이렇게 뭐라 인질로 삼아가는 거 있잖아. 백악관 최후의 날 영화 있잖아. 그래서 어쨌든 비행기가 어떻게 하대? 와서 기관 건식으로 쏘는 거 있지. 그게 AC130기 아이가 보잉기 같이 생긴 건데 그래서 뭐고 뭐 따발초처럼 아니 기관총 뚜두두두 나오는 거 있잖아. 영화에서 뚜두두두 하니까 완전 다 게임 끝내더라 아이가. 근데 지금 촬영해서 욕을 못 하고 있다 지금. 탄산수 마실게. 씨발 끝까지 가보자. 이건 뭔데 그러면? F-16은 뭔데? 전투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답이 다 있어요. B가 들어갔다는 게 뭐예요? 만약에 어떤 항공기가 떴는데 B가 떴다는 거는 이게 뭔데? 밤 폭탄이잖아. 폭격기란 뜻이에요. B가 붙는 순간 A가 붙으면 뭐고? 아씨 어때? 공격하다. 아씨 안돼 쪽팔리러 오는 거 이랬노? 아이씨 다시 해야지. 어트랙 대충 이럴 거야 그지?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백악관 최후의 날에 그 보잉 747 두두두두두 이렇게 쏘는 거 있잖아. 기관총 같이 공격하잖아 지상으로. 그래서 A가 붙지. C는 뭐고? 화물. 그러니까 보잉 그거 봐봐. 폭탄이고 미사일이고 기관총이고 막 한 글 싫잖아. 그래서 그럼 이 AC130기는 뭘 개조한 거다? 원래 C130 항공기를 공격용 무기를 넣어서 개조한 거다 이 뜻이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뭘 띄엄띄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를 약자를 썼을 때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단순히 군사용어만 알아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사물을 볼 때 이제 조금 눈만 이래 뜨라는 게 아니고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관심 가지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빨리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F는 뭐고? 파이트, 싸운다는 거잖아. F-16이면 공중전을 하고 싸운다, 파이트. 그러니까 어떤 비행기든 뭐든 들어갔을 때 뭐 그냥 참고로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C130을 개조했댔지. 그 원래 화물 위에다가 아까 건십이든 미사일 헬파이어 미사일을 달든 뭘 달는데 뭐고 비행기가 워낙 보잉 747까지 큰 거니까 얼마나 무기가 많겠노. 아무리 좋은 전투기라도 미사일 몇 개 달고 나서 쏘고 나면 끝이잖아. 근데 AC130이 떴다. 그다음 B1B 랜서가 떴다. B1B 랜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뭐고 또 스텔스 기능까지 있다. 김정은이가 제일 무서워한 게 B1B 랜서하고 AC130입니다. 그러면 저거만 뜨겠나? 옆에 다 따라서 F-16 같은 게 다 따라 붙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뭐가 떴을 때 뭐가 떴다 하면 내 말은 연계를 시켜라는 거야. 왜 저게 떴을까? 내 말은 어떤 사물을 볼 때 다 이유가 있지 않겠나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라는 거죠. 왜 이게 뜨면 이게 뜨고 이게 같이 뜨는지. 그리고 이유는 여기 그 철자는 뭔지. 그래서 C130을 원래는 허큘리스 수송기를 했단 말이에요. 허큘리스는 다른 말로 뭐지? 헤라클레스.
허큘리스 영화도 봤잖아. 분명히 오시에서 봤잖아. 허큘리스.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갖고 있냐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는 그건 재밌는 게 있다. 우리 항공기 하면 보통 뭐 보잉 747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원래 전투기는 누가 잘 만들게 회사가? 록히드 마틴. 그런 미국 회사가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 이번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데 우주항공청을 만들잖아요. 아니 있었는데 더 격상시키잖아. 야 공무원들한테 연봉 한 5천만 원 주면 니 같으면 로켓 만들 수 있겠나? 자, 내가 그럼 연봉 우리가 우주항공청을 지금 격상을 시켰어요.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 데리고 와요. 연봉 어느 정도 주면 되겠노? 연봉. 나는 개인적으로 이미 정했다. 40억부터 주라는 주의다. 왜? 벤투도 그 정도는 받았잖아. 야, 축구 공놀이 하는데도 그 정도는 주는데. 그러니까 네가 갑자기 처음에 연봉 40억을 이랬는데, 야, 축구놀이 하는데 16강에 약간 운도 있었잖아. 거기도 연봉 40억 주면서 축구 감독한테도 주면서 왜 그거는 우리는 줄 생각을 못 하지? 250조 그래서 애들 저출산 계속 저출산이잖아. 니들이 돈 개념이 그리 없는 거예요. 어디에 쓰는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까지는 돈을 엉뚱한 데 다 쓴 거예요. 진짜 써야 될 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써야 될 때 쓰고 진짜 줘야 될 때 하면 줘야 발전 있죠. 아니 공무원들한테 연봉 한 5, 6천 주면 니 같으면 열심히 하겠냐고. 니가 항상 생각해. 내 같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겠냐 생각해보라고. 자꾸 너희들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니가 그 돈밖에 하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럼 생각이 바뀌어요. 말씀들은 알아듣겠습니까? 내 화내면서 쏘간 건 아니지? 근데 이런 것도 재밌지 않아요? 단순히 아니고 이런 것도 이래 알면 또 니들 또 써먹을 수 있대. 술 한잔 먹다가 괜히 군대 부신하는 애들 있잖아. 특전사 이런 애들도 야 나도 특전사 애들하고 다 잘 안다. 예를 들어서 이 말까지 해야 되나? 이 영상 찍고 있는데 우리 친동생의 부인이 미군입니다. 우리 동생은 이번 4월달에 미국 시민권 자격증 심사를 받거든요. 우리 친동생은. 그러다 이제 우리 동생 친동생도 미국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동생 부인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워싱턴 알죠? 그 고각형대인데 판타곤. 그래도 한 번씩 들러. 이건 나중에 촬영해서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도 이런 쪽에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건 내가 촬영해서 지우겠지만 아는 학생은 안 알겠지만 저는 원래 이렇게 사주도 한 10몇 년 봐줬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고 이런 사람들 정치인들도 내한테 전 보러 많이 왔었어요. 많이 오는데 그래서 내가 요번에 카톡에다가도 예언을 한 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올 9월 11일은 좀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평택인 험프리스 미군 기지나 미 영사관들은 조금 전 세계에 있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 기운이 좀 느껴져서 그래요. 요건 내 영상에서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지우겠지만 자 요거 하고 지금 몇 시에요? 시간 좀 얘기해 주세요. 58분. 58분? 그러면 요것만 얘기하고 맞춰드릴게요. 됐죠? 나는 그리고 오늘 8시부터 여행사 경영론 수업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걸 들을 수 있나 야간 거? 못 듣게 돼 있어요? 아니 들으라는 뜻이 아니고 난 8시까지 있으니까 함께 하고 싶어서. 자, 이거는 물론 약간 저하고 조금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면 좀 불쾌할 수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나는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난 옛날부터 했던 얘기가 있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 요약을 잘해요. 그리고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설문 만들 때 있잖아요. 연설문 같은 거 한 페이지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이거 진짜 대기업 가봐봐. 항상 보고서 낼 때 한 페이지 넣으라 그런다? 술 방대한 거를 어떻게 한 페이지 넣나? 야, 네가 회장 같으면 각 계열사에서 각 분야별로 오는데 네가 한 20장, 30장 되는 거를 한 계열사 100개에서 올라오면 네 바지나 물리적으로. 내 마음을 뺏어봐 하면 한 페이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똑똑하게 적어야 되겠죠. 내가 여러분한테 아까 그 교재라고 한 것도
나중에 수업하면 뭐 첫날부터 오늘 말고 다른 첫날부터 했지만 정말 방당을 내 한 페이지 넣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그때 그 한동훈 그 법무장관의 그 체포동의안 연설 듣는다면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저 어려운 걸 저렇게 쉽게 난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나도 술 먹다 보면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 야, 내보고 뭐 대장동을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나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재밌는 거. 야, 질문해 볼게. 야, 네가 엄마 이름 뭐고? 이랬을 때 고민하는 거 아니잖아. 아는 거는 바로 나오잖아요. 네가 뭔가 질문을 한다는 거는 지금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기억을 조합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도 요약의 대마왕인데 나 학창 시절부터 근데 진짜 리포트 잘 적었어요. 근데 내가 제일 싫은 건 조단위별 리포트 진짜 경멸했어요. 내가 다 했는데 발표 지가 하겠다고 지가 점수 더 놓고 면 미치겠죠. 그래서 내가 레포트도 안 내주고 절대로 조별 과제를 안 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니 교수가 신이가 야가 누가 어떤 영향으로 몇십 프로의 지분인 줄 알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난 그런 걸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레포트를 안 내주고 딱 시험으로 어떻게 서술형 절대 안 냅니다. 반발을 왜 못하노? 단답형 틀리고 객관식 틀리면 틀린 거잖아. 아까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 얘기하지만 난 무조건 모든 시험이 단답형 아니면 사지선다형입니다. 아니면 OX거나. 그러니까 한 페이지 안에 또 문제도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깔끔하잖아. 누가 와서 진짜 시험지 보자 보여줄 자신도 있고.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짧게 명확하게 요약하는 그게 능력인 거예요. 사람은. 그게 똑똑함의 원칙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 수업을 듣다 만약에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는 내가 아직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왜? 나는 그래 한국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지력만 갖고 있으면 내 말을 여러분 듣고 이해가 돼야 된다고 난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물론 좀 너무 어려운 내용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 한번 읽어볼게. 이 내용을 갖고 표적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냐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대장동 사태와 그걸 이제 이재명 체포 동의안을 얘기한다고 한동훈 장관이 나왔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짧게 얘기해요. 이 대장동 위례개발 비리는 뭘 한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의 수익이 나는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이다. 100만 원짜리가 아니고 100만 원의 수익이 날 수 있는 휴대폰을 내가 아는 사람한테 10만 원에 팔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요. 요 문장 있죠. 요 문장은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들한테 들려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국민들한테. 왜냐면 국민들이 너희들 수준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겠지. 근데 그 사람들한테 막 모의바라면서 2시간 동안 그 설명 들을 사람 없지. 짧게 그의 맥락이 뭔지를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한동훈이나. 내가 태어나서 내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한국 사람은 한동훈이야. 왜? 천재라서. 나는 내보다 나이 어려요. 한동훈이. 내보다 3살 적어요. 근데 난 형님이라 할 거예요. 난 나한테 밥 사주는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도 형님이라 할 자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설명했지? 여기서 난 지금 중간 내용을 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딱 핵심 포인트만 내가 문장을 했고 여기서 100만 원씩 나는 것도 내가 지금 넣었어요. 원래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했는데 난 사실 그거는 조금 문장에서 미스가 있는 게 100만 원짜리라는 거는 뭐고 순이익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고친 문장이에요. 100만 원의 수익이 난 자기는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이었겠지만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그러니까 100만 원 수익 나는 걸 10만 원에 팔았으니까 나는 그냥 영업사원이지 휴대폰 가게 주인은 아니잖아. 근데 지 아는 사람한테 그냥 10만 원에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해.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거 아니냐는 영업사원의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대가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즉 이라면 진짜 설명 들어가요. 즉 성남 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은 100만 원 수익은 이 말이에요. 이건 누구? 성남 시민이 누구? 주인이죠. 여기서 말하는 문장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개발 이권을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이 누구? 아는 사람이죠. 문장만 얘기하는 거야. 이 김만배 일당의 고의로 영업사원 누구? 어쨌든 한동훈 얘기하면 이재명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 헐값에 팔아넘겨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안긴 범죄입니다 하고 딱 마음을 짓는 거예요.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몰라서 설명드린 거 아닙니다. 그냥 국민들한테 어쨌든 그게 아니 교수님 그거 교수님 결정난 거 아니 결정난 거 없다. 그건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판단하겠지. 내가 말한 거는 이 내막을 설명을 요 몇 줄 만에 할 수 있는 게 한동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말은 옳고 그러면 법에서 판단하겠지. 지금 무슨 말 이해됩니까? 나는 이게 요약하는 능력에 그냥 기절했다 이 말이에요. 요약하는 능력에. 왜? 내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이런 분야가.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내가 적다가 일부러 안 적었는데 뭐냐면 요거는 국민들 들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계속 체포동의안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남시장 이재명은 이렇게 계속 체포동의안을 십몇 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민주당 대표 이재명에 관한 범죄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국회를 화면을 보여줘 사람들 웅성웅성 한동훈이 말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의 범죄 사항이 아닙니다 하니까 이것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국회는 니거들 책임 아니니까 민주당 니거 책임 아니니까 너무 나서지 마. 그러면서 표결해서 결과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교수님 짜고 이미 민주당들 뭉쳐서 표 주기로 했잖아요. 아니요. 표란 게 그래요. 사람 마음 그런 거 아니에요. 10길 물 쓰고 나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이 정도 속담은 알죠. 그 마지막 문장 이거는 성남시장 이재명에 대한 비리입니다라고